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임명한다는 얘기는 청문회에서 야당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는 평가, 그거를 하지 않아도, 혹은 저 사람은 안 된다,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그냥 밀어붙이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그렇게 임명하고 17일에는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도 그대로 임명하겠다. 지금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상곤 교육부총리 지금 표절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저희도 좀 이상한데, 저희가 문재인 정권이라 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육계의 이른바 수장들은 다 잡았어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잡은 겁니다, 이 표절이. 그러니까 김상곤 씨는 그 당시에 경기도 교육감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올 때 저희가 표절을 검증한 겁니다. 그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당시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총리인 서남수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을 잡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하여튼 뭐 이번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들이 지금 다 조사하고 뭐 우리 거 인용 보도하면서 논문 표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있겠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공약으로 논문 표절을 인사배제의 5대 원칙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교육부총리 정도는 논문 표절자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상식적 판단에서 기자들이 접근하는 수도 있는 거고, 또 보면은 이른바 언론사에서 큰 소비자인 중산층 이상의 자사고, 무슨 뭐 외고, 특목고, 여길 다니는 이 부모들이 또 김상곤 막아야 된다는 이 여론 때문에 기자들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논문 표절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거는 표절을 우리가 2014년도에 잡아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이걸 다 봤단 말입니다. 석사 표절, 박사 표절 다 봤는데도 이미 임명했다는 얘기는 여론이 좋든 안 좋든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임명하겠다는 뜻이죠. 임명해놓고 뒤늦게 발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저는 김상조는 좀 빼놓고 강경화와 김상곤은 여론 얘기하지 맙시다. 나는 참 무슨 여론에서 강경화 임명 여론이 뭐 60% 반대가 30%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자, 교육부총리가 그것도 표절자를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에서 교육부총리가 석사, 박사 다 표절 걸렸다. 이거 상식적으로 임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혹시 또 나중에 여론조사에서 김상곤 여론, 임명하자는 여론이 50%가 넘어갔다. 정말 이건요,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이던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들인 건지 그걸 입증해 주는 거지, 이 행위의 정당성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총리가 표절자 걸렸는데 그걸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걸 찬성하는 국민들이 개돼지들인 거죠. 아니면 언론들이 개돼지로 만들었던지, 여론 얘기하지 말고 상식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강경화요. 강경화 청문회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훈련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 자체가요,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동북아의 지금 이 무시무시한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무 연구 안 한 사람입니다. 그거 다 드러났죠. 그런 직능을 떠나서요, 위장전입도 5대 인사 배제 원칙 아닙니까? 그 중에 강경화는 위장전입의 제가 볼 땐 최고봉이에요. 위장전입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자기 자녀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자녀를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 좋은 학교의 사택, 교장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사택에다 위장전입하는 경우 봤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택에는 이미 20여 명 이상이 위장전입해서 그 이화여고라는 1, 2학교에 들어가는 불법의 공간으로 쓰여졌다는 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직범죄잖아요. 이건 조직범죄. 그냥
강경화가 내가 아는 친지에서 우리 딸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좀 빌려줘 이게 아니라 이화 여고의 핵심 권력자들과 짜고 조직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드러났는데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 지금 이화여고 교장과 이사장들 다 구속수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 검찰에 그리고 또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걸린, 공범으로 걸린 강경화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그냥 임명하고 국민들의 60%가 지지한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상황이면은. 다행히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8%가 나오는데 그래도 강경화 임명 여론은 60%밖에 안 된다. 20%가 빠진 거죠. 20%가 쉽게 얘기하면은 강경화 같은 사람 임명을 밀어붙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바로 6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돼지들의 여론조사에서도 하나 볼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임명하겠다. 그리고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에 걸려가지고 전체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런 무리한 짓들을 할까요? 어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할 수도 없는 KBS, MBC를 장악하려고 막 밀어붙이고 사드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미국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 정권이 강경화 장관하고 김상곤 부총리도 이거 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완전히 잘못 분석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인사 많이 후퇴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도 김병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 임명될 때 바로 논문 표절. 지금 이 김상곤 논문 표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와 공동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이 주서술자와 부서술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요. 논문 표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걸로 해서 낙마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 노무현 정권 때 낙마했습니다. 그럼 김상곤 부총리는 그거 비하면요. 지금 임명도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논문 표절 혐의로 낙마한 김병준 부총리가 있는데 김상곤을 그냥 임명시킨다. 쉽게 말하면은 그때도 김병준 부총리 같은 사람은 낙마시켰으면 안 된다. 그냥 밀어붙였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전효숙 재판관,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낙마했습니다. 그 낙마 사유가 지금하고 좀 엮여있고 반대인데 그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전효숙 씨를 사퇴를 시키고 새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게 절차상 문제가 돼가지고 낙마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김희수 재판관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낙마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말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진짜 임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병준 부총리 논문 표절, 그거 경미한 표절이에요. 표절을 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낙마가 되니까 그 다음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병준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인사를 자기 마음껏 운동권 좌익 패거리들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골라야 되니까. 흠집 없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 운영에서도 자꾸 밀리고 인사에서 자꾸 날아가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아예 처음부터 무슨 흠결이 드러나도 밀어붙이겠다. 심지어 저 사람이 음주운전 상습 걸리든 말든 그건 밀어붙이겠다. 절대 안 밀리겠다. 인사 하나도 포기 않겠다. 작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작정. 그 목표들은 있는 거죠. 목표들은. 왜?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 다 싸그리 없어버리겠다. 이거 전교조나 다 얘기하고 다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교조 합법화 시켜야 되죠. 뭐 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거를 밀어붙일 만한 인물은 김상곤밖에 없다. 논문 표절로 김상곤의 낙마가 되면은 그동안에 전교조나 좌익, 종북에게 약속한 것들을 실행할 수가 없다. 딴 사람 들어올 수가 없다. 표절 그까짓 거 눈 감고 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5대 인사 배제 원칙,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대선에서 사기친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아무 관심 없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위장전입의 최고봉 강경화와 표절의 최고봉 김상곤을 어떻게 이렇게 임명합니까? 그건 그냥 표 얻기 위한 쇼였고 그런 건 다 상관없다 이거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외교부 상황은 약간 다르죠. 외교부에서의 강경화라는 사람은 얼굴 마담인데 저는 그 얼굴 마담을 그러면 까짓 거 얼굴 마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정도 할 만한 얼굴 마담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송민순 효과라는 게 있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때 결국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담당 출신 관료를 임명했더니 노 대통령과 이 자주파, 좋게 말하면 자주파고 결국 김정일 찬양 세력 안 되잖아요. 이게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안 맞아 들어가니까 결국 나중에 송민순 장관이 폭탄 선언해가지고 대선 때 큰일 날 뻔했죠. 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이 효과 때문에 외교통상부 장관 대충 관료 출신 얼굴마담으로 앉혔다가는 뒤통수 맞는구나. 자기들 빨리 트럼프한테 사기치고 시진핑한테 엎드려 빌고 김정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 협조 안 해주면은 송민순 때랑 똑같은 사태 벌어지니까 이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얼굴마담을 앉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말하는 사람이 없다.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외교부 관료 출신을 앉혀놓으면은 걔 중 가장 친북이라고 얘기되는 송민순마저도 저렇게 사고가 터졌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어 소통은 돼야 되거든요. 얼굴 마담한다고 그냥 운동권 출신 아무나 앉힐 수가 없어요. 고급 영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고급 영어가 안 되는 운동권 출신 어떻게 앉힙니까? 외교부 장관에.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 없는 거예요. 강경화 빼고는. 관료 출신 앉혔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강경화가 부동산 투기 세금 타로 다 걸려도 다른 사람을 앉힐 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밀어붙여서 강경화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지금 다 준비 중이죠. 그 6.15 정상회담, 6.15 회담, 14회담 이 주역이었던 박선원 등등 서주석은 이미 그 국방부 차관으로 갔고 자주파 운동권 패거리들을 다 앉히고 강경화는 얼굴마담으로만 내보내겠다. 이 구도를 흔들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김상곤의 경우는 표절 같은 거 그까짓 거는 표절공화국이 되든 마든 관계없다. 전교조와 약속한 모든 교육의 그 어떻게 보면 좌회전, 역행,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 방향으로 끌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김상곤이 아니면 저건 해낼 사람이 없다. 표절 같은 거는 100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장관자나 나중에 임명되는 사람들도 다 임명을 할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명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정말 아두남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장관들 낙마시켰습니까? 다 낙마들 했어요. 모든 정권에서. 낙마를 안 한 정권이 없습니다. 장관직에서. 박근혜 정권이 유독 심했죠. 박 대통령이 뭔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유독 심했을 뿐이지 다 낙마를 합니다. 그건 낙마를 안 시키고 쭉 간다. 국정 운영에 힘을 주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강경화 위장전입 한 건으로 지지율 지금 10% 빠졌죠. 임명하면 10% 더 빠집니다. 김상곤, 노문표절 등등 전교조 역행하는 그 전교조 시키는 대로 하자는 그 교육개혁 또 10% 더 빠집니다. 사방팔방에서 지지율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몇 개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몇 개는 야당이나 국민의 불만을 듣고 몇 개 빼줘야지 유지가 되는데 저렇게 다 밀고 가면요. 전체에서 지지율이 다 빠지는 거죠. KBS, MBC 지금 장악하러 들어가잖아요. 이거 불만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5% 빠지고 사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야 열받는다. 또 10% 빠지고 이게 다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30% 20% 가는 거거든요. 이쪽이 다 빠지면. 그래서 타협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개는 양보해 주면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반감층을 막는 거예요. 몇 개 양보하면서. 근데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다 밀어붙이겠다.
지금 나오는 개돼지들 여론조사만 믿고 지금도 78%다. 어차피 포탈 장악했다. 종편 쟤를 겁먹고 있다. 한겨레 오마이 이런 어용 언론들 활용해서 국민들 눈과 귀만 계속 가리고 있으면은 유지할 수 있다. 아,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합니까? 노무현 정권 자체가 사실은 눈과 귀를 막고 가다가 망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더 막았어야 된다. 아예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왔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그때는 외교 안보 문제가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다. 2006년 10월에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 처음 했을 때의 말년에 1년 빼놓고는 외교 안보 문제가 첨예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그때는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해버렸잖아요. 미국과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트럼프 정권 초기입니다. 트럼프 정권 초기에 부딪혔어요. 트럼프하고. 그리고 당시 아베 정권처럼 강한 정권이 아니었죠. 그때 일본에서는 일본의 자민당이 몰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상승해서 정권을 잡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베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아베하고 부딪히고 트럼프하고 부딪히고 김정일 같은 노련한 독재자가 아닌 어설픈 김정은이 있죠. 더가 중국에는 패권주의를 지금 밀어붙이는 시진핑이 있죠. 달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걔들이 취급해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국제관계가 버틸 수가 없게 됐겠습니다. 트럼프의 눈을 가릴 겁니까? 시진핑의 눈을 가릴 거예요. 아베의 눈을 가릴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포털이 아무리 사기쳐도 외국에다 사기 못 치잖아요. 전 이번에 참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데요. 더빈 원내총무, 민주당 원내총무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필요 없으면 빼가겠다 얘기한 거 그거 미국 가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빈 원내총무가. 근데 청와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짓말하다 들통났죠. 더빈한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당시 초기에서 이슈가 안 돼서 그런데 아베 총리하고 통화했을 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위안부나 이런 문제를 정말 세게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와 대한민국 어용 언론들이 사기쳤는데 일본 정부의 발표와 일본 언론도 얘기가 다릅니다. 어제 자민당 간사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엄청나게 뭐 자주 막 우리 민족주의적인 설파를 한 것처럼 또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일본 언론도 보도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용 언론들 데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자꾸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형 사고 터져요. 그러다가 미디어워치에 외신 감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사기치다가 걸리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외교 문제가 벌어지는데 더빈 원내총무 발언 그거 사기치다가 걸렸으니까 더빈 원내총무가 미국 국회 가서 떠들고 시카고 가서 한인 교포를 다 모아놓고 나 그 얘기 했다 문재인한테 사드 필요 없으면 빼가겠다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기치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자꾸 사기치면 그런 식으로 걸려요. 아, 지금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좀 더 확실하게 못 막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자신들의 눈과 귀도 막고 국민들의 눈과 귀도 어용 언론들 통해서 더 막겠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국제관계상 먹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국내 언론도요. 이 기자들이 다 개돼지처럼 굴긴 하지만 너무 기자 수가 많아져서 이것도 노무현 정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 지금 기자 수가 한 두세 배가 늘었어요. 뭐 그렇다고 더 뛰어난 기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어용 기자들과 어용 언론들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밥그릇 몇 개 좀 부스러기 권력 부스러기 나눠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포털, 네이버, 카오카오 여기밖에 더 주겠어요? 어디다 또 주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언론들 그냥 다 돌아섭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 기자로서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쭈 너 어용 기자만 먹을 거죠? 난 안 줘? 담배 둔단 말이죠. 저는 그게 지금 김상곤의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기자들이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언론 전체를 다
사료를 주면서 걔 돼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먹을 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현 정권이 쪽수가 너무 많고 즉 외교에서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나는 거 플러스 국내에서도 다 통제가 안 된다. 지금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결국 이사단 미국 이사단 콘서트 그거 좌익단체를 방해한 거 지금 그래도 기존 보수 언론이 치고 나오고 사드 성주의 그 사드에 필요한 기름을 들어가는 것을 또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아가지고 방해하는 거 다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방팔방에서 터질 텐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어떻게 눈과 귀를 전체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권보다도 한참 떨어진 80년대 낡은 운동권의 그 정신상태로 이 2017년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니 제 예견으로 볼 땐요 이 정권 올해 안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올해 안에 무너집니다. 이거 안 바꾸면 바꾸란 얘기는 뭘 바꿔야 되느냐? 교육부총리, 강경화 유통부 장관 이 두 명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임명하지 말고 외교에서 계속 사기치다 걸리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이거 빨리 해임시켜야 돼요. 요 최소한 이 세 명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 정권 올해 안에 완전히 끝장납니다. 사방팔방에 포위당해서 다 뜯어먹히고 그대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 특히 여론을 들어야 되는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박근혜 정권 사람들 지금 다 감옥 가 있죠? 당신들은 안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당신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권이 패망하면 극장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그래도 대한민국 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성공까지는 못해도 나라를 망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윤영찬 수석 두 명, 둘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